네, 안녕하세요. 킬리만입니다. 자, 오늘 방송을 할 건데 조금 위험한 방송일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의 방송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저 또한 구독자 늘리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실지 도움이 되지 않을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킬리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자발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투자 판단은 스스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단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잠시 오픈을 해 드릴 뿐입니다. 제가 자발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리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총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시총이 높은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시총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리딩을 하면서 시장 가격에 개입을 하는 그런 형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꺼려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역으로 한번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괜찮은 자발트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제가 자발트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1개월 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2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1월 말에서 2월 초 이 정도에 제가 여쭤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주고받은 댓글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생각을 대충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일종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락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횡보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상승장이 있습니다. 이런 하락장이 있어서 우리가 승률을 높이려고 하면은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됩니다. 하락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 승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락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벌써 다 매입을 해버렸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그리고 횡보장 같은 경우는 전략상으로 어떠한 일정한 채널 안에서 가격들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채널 안에서 움직이는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딱 단타하기가 좋은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채널 아래에서는 매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채널 위에서는 매도를 하는 방법들로 꾸준하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거고, 단타를 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락장의 전략과 그리고 횡보장의 전략, 그리고 상승장의 전략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많은 실수를 하죠. 하락장의 끝자락을 모르니까 초반부터 많이 매수를 합니다. 많이 매수를 해요. 그리고 손절을 할지 모릅니다. 손절할지 모르고 주구장창 떨어질 때까지 이 공포를 스스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공포 끝에서 매도하고 나갔겠죠. 여하튼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조차 상승장에서는 끝까지 기다리질 못합니다. 조금만 상승을 해도 매도를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공포스러운 거죠. 공포스러운 거죠. 고점에서 팔고 싶은데 다시 하락하면은 안 되니까 여기서 파는 거예요. 어디가 고점인지를 모르니까. 또 한참 기다리다가 안 떨어지네? 하고 또 타요. 여기서 탑니다. 그리고 또 매도해버려요. 왜? 어디서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공포스러우니까. 상승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포 속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를 읽을지를 모르니까요. 추세만 읽고 추세만 먹어도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있을 텐데 추세를 읽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상승장에 자산을 매도해버리고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이 횡보장에서 단타를 하면서 스윙을 치면서 꾸준히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 습관에 쌓여 있다 보니까 또 상승장에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계속 이렇게 합니다.
근데 결론을 나중에 따져보면은 상승장에서 꾸준히 가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단타를 친 사람들은 수익률이 굉장히 낮더라. 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보시죠. 하락장이 있고 횡보장이 있고 상승장이 있다. 하락장에서는 현금의 비중을 높여야 되고 횡보장에서는 단타나 스윙을 치면은 수익이 높을 거고요.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자산의 비중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상황 속에서도 계속 공포를 느끼는 이유는 추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를. 어느 시점에 하락장이 끝나는 건가? 어느 시점에 상승장이 끝나는 건가? 어느 시점에 횡보장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바뀌는 것인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세 전환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았나요? 추세 전환. 추세 전환이라는 걸 배웠으면은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전략들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락장에서 써야 될 전략을 상승장에서 쓰고 있고 횡보장에서 써야 될 전략을 상승장에서 쓰고 있다. 뭔가 보는 것 같은데, 뭔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고의 수익을 창출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선택을 항상 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비트코인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추세에 대해서 배웠지 실질적으로는 메이저 알트나 자발트에 대해서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약간 비논리적일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제가 다음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약간의 이미지를 하나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 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중력이고요. 또 하나는 자력입니다. 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만유인력, 질량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석의 힘, 뭐 자기장의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전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우주가 만들어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힘들 같은 경우는 중력이나 자력으로 설명이 대부분 가능한 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들은 뭐 우리가 아는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천문학, 뭐 천체 물리학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거대한 자석이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거대한 자석이 있고 이 바닥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쇠가 있다고 칠게요. 쇠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쇠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쇠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쇠가루들이 있습니다. 쇠가루들. 쇠가루들은 무게가 많이 안 나가겠죠. 자석은 이 쇠나 쇠가루를 끌어당기려는 자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F1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이 쇠나 쇠가루나 전부 다 무게가 나가는 거겠죠.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이. 이것을 F2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 F1이 F2보다 크다 그러면은 자석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F1이 F2보다 작다, 무게가 많이 나가서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못 올라가는 거예요. 못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땅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겠죠. 자, 여러분은 이 이미지를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암호화폐 쪽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암호화폐 쪽에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석은 어떤 걸까요? 자, 여기서 자석은 비트코인의 상승률입니다. 상승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은 자석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쇠 같은 경우는 메이저 알트고요. 그리고 여기 쇠가루 같은 경우는 자바이트라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의 가격 변화는 대부분 이 현상하고 그냥 비슷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머릿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겠다, 이 정도의 이미지 메이킹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이 높아지면은 자석의 힘이 세질 것이고, 그래서 밑에 있는 알트코인들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만약 비트코인의 상승률 자체가 만약 하락으로 빠졌다. 그러면은 자석의 힘은 약해지죠. F1의 힘은 약해지고 중력의 힘이 세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금액들 자체는 떨어지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자바이트들은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쉽게 가격들이 올라가지만은 메이저 알트의 상당수들은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이게 가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저 알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제 생각은 이래요. 지금 가지 않은 코인들이 많은데 추후에 자석의 힘이 더 세지거나 아니면은 자석이 더 이것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더 가까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은 가지 않은 코인들 자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서 제 관점은 그겁니다. 하나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나머지가 움직일 확률이 높을 거예요. 지금 가지 않은 메이저 코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 정도 해서 이 메이저 알트들이 가지 않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가지 않은 코인에다가 올인을 하겠다? 전 사실은 반대예요. 사이클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굳이 가지 않은 코인에다 올인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가지 않은 한 코인에다가 같은 성격을 가진 한 코인에다가 올인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저는 이것을 나중에 사이클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을 하는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가기 시작을 했다. 하나가 움직이면은 나머지도 가기 때문에 하나의 시그널을 보고 나머지에 베팅을 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움직이는데 왜 자바이트코인만 움직이고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움직이지 않는가? 그 부분은 2017년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시장을 움직이는 플레이어가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이 몇몇의 플레이어들 자체가 비트코인도 가지고 놀 수 있고 메이저 알트도 가지고 놀 수 있고 자바이트코인도 가지고 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1년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들이 완전히 나누어져요. 비트코인을 뭐 이야기했던 그런 플레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관 자금 그런 거하고 이쪽 분야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통 자바이트의 목적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치도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머지 알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트코인들의 목적은 뭡니까? 비즈니스를 잘해서 여러분 투자자들한테 돈을 뭐 많이 불려주는 게 목적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것을 좀 일반화해서 죄송해요. 모든 코인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조금 전체적인 이미지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트코인의 목적은 알트코인을 발행을 했던 그 팀이 있습니다. 이 팀들이 또 상장을 하면서 거래소 쪽에 이 물량을 또 줍니다. 그리고 또 이 물량을 가지고 있는 세력도 있고 고래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마켓 메이커를 사용을 해요. 마켓 메이커를. 건강한 마켓 메이커가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 앉아서 가격을 쳐 올리게 만드는 그런 마켓 메이커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몇 명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명함을 보니까 거래소 명함을 주더라고요. 자기네 팀 같은 경우는 한 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시로 사무실을 계속 바꾸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은 가치는 올라가지 않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미들한테 우리 코인을 사줬으니까 당신네들도 수익을 많이 보셔야죠,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을까요? 목적은 코인 자체를 비싼 금액에 개미들한테 떠넘기는 게 목적이에요. 비싼 금액에 떠넘기는 게 목적이다. 중요해요, 이 부분. 나중에 거래량을 제가 보면서 또 이것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뭐 이런 표현들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는 그렇지 않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럼 그것만 빼고 그렇다고 할게요.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코인은 아주 건강한 건데 나머지 코인들만 그렇다고 칩시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이 플레이어들 자체가 한정적이었습니다.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자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올리고 메이저 알트 올리고 그 다음에 자바 알트 올리고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고 여기로 이제 빠져든 거고, 메이저 알트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큰 손들이 분명히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큰 돈을 벌었겠죠. 큰 돈을. 그러니까 이 큰 손이라는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빠져나간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메이저 알트코인의 가격을 올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에 또 다른 플레이어들이 들어왔겠죠. 고래도 있고 다른 플레이어들도 있고, 하지만은 물량 자체가 많이 분산되어 있을 겁니다. 2017년에 비해서. 더군다나 메이저 알트 같은 경우는 금액까지 높아가지고 이 분산한 이후에 어떠한 고래나 세력한테 넘어가려고 할 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굳이 그 돈을 여기다 썼겠냐는 거예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처럼 쉽게 가격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일정한 저항은 항상 세력이 돌파를 해주는 거고, 신고점 자체는 무지한 개미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이 저항을 뚫어주지 못해요. 왜? 세력이 없으니까. 세력이 안 보이니까. 반면에 자바이트 같은 경우는 특히 2017년에 해먹지 못한 이 자바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세력이 딱 있는 거죠. 세력이. 코인의 물량 자체가 일부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한테 몰려 있는 거죠. 아주 단합이 잘 됩니다. 서로 눈치 게임 할 필요도 없이 서로 단합이 잘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코인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코인은 아주 건강한 코인일 수 있어요. 자, 하지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짝 제 다음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의 투자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사실 맞아요. 개인적인 판단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하락장이 있고, 그리고 횡보장이 있고, 상승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이에요. 이 횡보장에서 자바이트가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벌써 지났어요. 지났지만은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부분이고요. 제가 지인들한테 코인을 찍어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관찰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이 포커스를 이제 잡아야 될 부분은, 자바이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끝자락은 어디인가? 끝자락. 과연 무엇으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이 부분은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부터가 위험한 구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리고 어떤 것은 힘이 남아있는 거고 어떤 것이 힘이 없는 친구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힘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자석에 힘이 있냐 없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 차트를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아요. 딱 저는 차트에서 두 가지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는 볼린저 밴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래량입니다. 딱 이거 두 개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RSI 정도까지는 켜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거 두 개로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준을 찾아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볼린저 밴드 설정하는 것은 제가 영상 제일 마지막에다가 끼워 넣을 테니까, 볼린저 밴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횡보장에서 볼린저 밴드가 뭐 이런 형태로 있을 거예요.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위로 내려갔다 뭐 이렇게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볼린저 밴드가 여기서 기울기가 좀 있든 없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런 볼린저 밴드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상승장으로 바뀌려고 하면은 볼린저 밴드가 여기서 커집니다. 여기서 커져요.
상승장으로 바뀌려고 하면은 이 볼린저 밴드가 위로 꺾입니다. 위로 꺾여요. 그리고 분명히 거래량이 평상시에 보지 못한 거래량이 나왔을 거예요. 이게 선수들이 테스트라는 거예요. 테스트. 그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다? 상관없습니다. 물론 제가 기준으로 하는 볼린저 밴드 중간 라인 안쪽에 와주기를 바라는데, 여기서 분명히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눌림목이 있었을 거고, 왜냐하면 여기서 횡보했던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털어야 되니까 분명히 이런 영망치형 형태가 나왔을 확률이 높아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런 거래량이, 큰 거래량이 나왔을 것이다. 평상시에 보이지 못한 거래량이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각도가 위로 향하기 시작한다. 그 시점이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될 시점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의 각도와 거래량을 이제 봤어야 되고요. 자, 지금은 모든 차트들이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위를 향하고 있을 거예요. 위를 향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힘이 남아있는 차트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가운데 볼린저 밴드 중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중간 라인을 계속 타고 올라갑니다. 중간 라인을. 이런 친구들은 여전히 가격이 높아도 힘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밑으로 내려가면은 힘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될 거고요. 자바이트들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비싼 금액의 세력들이 그들의 물량을 개미들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승장의 끝자락은 뭘까요? 이 상승장의 끝자락,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뭉탱이로 계속해서 높게 나오는 지점 자체가 바로 자바이트들이 털고 나가는 지점이에요. 세력들이. 그러면은 이 거래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그것을 딱 정의를 해 드릴 순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안전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친구들은 여전히 끌어올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주의를 해야 될지, 어디까지는 그래도 안전하다 생각을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 그 구간을 차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본인들 잡코인 같은 경우도 본인들 물량 털고 한 번에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한 번에 빠져나가기 힘들고, 그리고 여기에 거대한 자석이 있는데, 여전히 태양과 같은 자석이 있는데 가격이 밑으로 떨어지기는 또 쉽지 않다. 이 자석의 힘이란 것은 뭐다? 비트코인의 상승률 아니면은 횡보, 그 힘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게 횡보인 거고, 비트코인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이 힘이 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질량의 영향으로 가격은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살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킬리만의 헛소리였고요. 자, A시를 두는 코인은 여러분들이 물어본 코인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빈님께서 저에게 추천을 해주신 코인은 펀디X입니다. 그리고 스톰엑스고요. 여기 1개월 전이 아니라 사실은 케빈님 때문에 제가 펀디X를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제 지인들한테도 추천을 해줬습니다. 이 당시 금액이 1원대였어요. 1원이 됐다 말았다 거기서 저항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펀디X는 1월에 펌핑을 시도한 후에 볼벤이 좁아지면서 다시 자리를 다지고 있군요. 볼벤이 좁아지고 있지만 RSI 50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것이 매수 우위로 보이네요. 볼벤 횡보 기간이 조금 길게 가면 도전해보고 싶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펀디X가 현재 거의 8.9원, 9원 정도 되는데 저한테 추천을 해주는 시기는 바로 여기입니다. 펌핑이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있었고 여기서 횡보할 때 저한테 이제 추천을 해주신 종목이고요. 자, 얘를 한번 볼게요. 자, 일봉상이고 볼린저 밴드를 켜놨고 거래량만 켜놨습니다. 자, 일단 RSI까지만 켜볼게요. RSI. 자, 가격이 내리락, 횡보, 오르락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바닥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 딱 있어요. 0.2에서 0.25 이 정도 차이는
이 당시에는 커 보였겠지만은 큰 금액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은 자석이 끌어당기는 상승장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갑니다. 거래량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이지만은 어느 순간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 그리고 거래량이 커져요. 자, 여기서 이제 0.2원 뭐 이랬는데 가격이 6일까지 올라갑니다. 3배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못하는 거죠.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고 아쉬워라, 이제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얘는 거래량이 한번 테스트하고 나서 줄어들었어요. 에헤이, 역시 떨어지는구나.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하면서 또 못 삽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미리 선점해야지만이 안전한 거다, 이렇게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승장에서는 좀 더 위험한 거일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 정도까지 터졌고 볼벤이 올라가는 모습을 딱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주구장창 알아서 올라갔느냐? 아니, 또 조정도 오고. 하지만 이런 시기가 왜 터지냐고요. 뭐 공시 때문에 터졌을 수도 있는 건데 그 부분까지는 저는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차트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테스트를 한 거예요. 테스트를. 그리고 나서 가격이 또 이렇게 내려가고, 자, 볼벤 중간에서 그래도 밑으로 내려갔지만은 중간에서 끌어올리려는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 금액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 금액은 어차피 놓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금액들이 일부가 어느 지점에 또 이제 뭐라 그럴까,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해요. 상승한 게 조정을 오면서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할 때 또 기회가 와요. 뭐냐, 볼벤이 또 횡보를 해준다. 횡보를. 그러면 여기가 저점이 새롭게 형성된 거예요. 저점이 형성. 여기에 큰 자석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점 자석이 있는 상태에서 저점이 형성되었다. 또 때가 되면은 또 끌어올라 갈 겁니다. 또 이제 자석의 힘 때문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또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또 볼벤이에요. 볼벤이 기울기가 급해졌다. 이때부터는 너무 거래량에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벌써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테스트하는 이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거래량에 크게 집중할 필요 없이 볼벤을 보면은 여전히 상승하려는 힘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자체는 볼린저 밴드 위에 있는 거, 볼린저 밴드 위에 있는 거. 자, 이런 것을 캔들이라고 하잖아요. 캔들. 일정한 시간에 있어서 가격의 흐름을 다 볼 수 있는 게 이제 캔들인데,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 것 자체는 여기서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매도 우위에 있다. 그래서 윗꼬리가 심하게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매도 물량이 많이 있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코인에서, 그리고 상승장에서는 저는 다르게 봅니다. 이런 것들은 세력이 테스트를 한 부분이다. 여기 세력이 있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꼬리가 있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상승장에서만. 자, 그리고 이렇게 또 가격이 올라가고, 또 조정하면서 올라가고, 상승장에서는 이 볼린저 밴드 가운데 선, 이 위에서만 놉니다. 이 위에서만. 일봉상 볼린저 밴드 가운데에서 밑으로 떨어졌다. 그럼 그때부터는 쫄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쫄아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도 위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윗단을 태우고 있는 거고, 그 안으로 들어왔어요. 쫄 이유가 없어요. 언제까지? 볼린저 밴드 중간 라인 터치할 때까지. 아니, 중간 라인 터치하면은 현재 6.74 아닙니까? 그림을 그린다 하면은 한 번에 안 올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터치한다고 하면은 8.26이에요. 이 정도 흐름상. 이런데 또 터치하면은 이런 애들은 또 올라갑니다. 왜? 힘이 남았으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힘이 남았다고 이야기하실 겁니까? 이 과거에 비해서 거래량은 어마어마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흐름상이 있죠. 흐름상. 이 흐름상에 있어서 거래량이 이 가격이 올라갔을 때 많이 터졌습니까? 안 터졌다는 거예요. 여전히 비싸게 팔고 싶은 세력이나 고래나 팀이나 거래소나 그 친구들은 아직 물량을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터져 나올 때까지는 그래도 안심을 해야 되는 거고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 일봉상 볼벤 중간 라인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여전히 공격 타이밍일 것이다. 자, 여기서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법 쓰시면 되는 거고요. 매매법이랑 결국에 밸런스 조정하는 거예요. 일부는 현금화를 시키면 되는 거죠. 일부는. 그래서 불안 심리가 있다고 하면은 본인의 매매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게 가격이 0.2부터 이렇게 올라왔지만은 0.25부터 9원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힘은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지 횡보할지 떨어질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하면 그래요. 그리고 혹시라도 볼벤 중간에 왔다, 그리고 볼벤 중간 아래로 떨어졌다,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나왔다, 그때부터는 저는 쫄 거고 매매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이론에서 샀지만은, 이론 이하에서 샀지만은 중간에서 팔았습니다. 무식하게 팔았어요. 대신 지인들이 2원 정도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다 홀딩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케빈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익 실현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 지인들이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대략적으로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바로 밑에 있는 거 할게요. 뜻밖의 행운님께서 저한테 캐리 프로토콜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관찰한 지는 2달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믿음이 갑니다. 최근 평균 매입가가 2원대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5% 정도를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지금 사시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쿠션까지 넣어주셨습니다. 저에 대한 답변은 이랬어요. 자, 미드업에서 몇 차례 설명을 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시장이 국내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펀더멘탈적으로는 약하다고 제가 분류를 했었고요. 딱 6일 전에만 알았다면은 차트상으로는 제가 찾는 스타일이었네요. 아마 그거였을 것 같아요. 6일 전이면은 횡보할 때 볼벤이 커지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아마 이 시점이었나, 이 시점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제가 찾는 스타일이라는 것 자체는 장기간의 저점 횡보이고 박스권에 있었던 거다. 자, 이런 친구들은 상승장에서 위험률은 매우 낮은 것인데 기대 수익은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종목을 고를 때 계산을 하는 게 뭐냐면은 위험률 대비 기대 수익이에요. 아마 추세 전환 끝자락에 가면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올라가는 게 목표 가격이 1인데 떨어질 게 더 많다, 떨어질 확률이 더 많다, 그러면 왜 들어가냐고요. 기대 수익이 1이고 위험률이 1이다 이래도 왜 들어가냐고요.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카지노 가갖고 홀짝 맞추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물론 다르겠죠. 코인에선 분명히 위험률이 1이면은 기대 수익은 5나 추세전환 시기에 가면은 뭐 최소한 2, 3이거나 이 정도 돼야지. 1대1의 도박은 굳이 코인 시장에서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근 과거 대비 거래량이 늘어났고, 그리고 일봉상 볼벤 상단을 태웠군요. 자, 평상시에는 윗골이 달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상승장에서는 좋게 평가합니다. 평상시에 윗꼬리는 매도 압박이 심한 거고, 상승장 시 윗꼬리는 끌어올리기 위하여 테스트를 시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네, 킬리마니의 생각이었습니다. 와, 이걸 제가 놓쳤군요. 아유, 이거 배 아픈데 갑자기. 갑자기 배 아픕니다. 자, 이 시기가 2월 초였죠. 6일 전이라고 하면은 아마 이 정도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이랬을까. 뜻밖의 행운님은 지금 2원대 사셨으니까 이 횡보 기간에 사신 거예요. 이 횡보 기간. 올해 집어넣었다고 하면은 뭐 1월달 집어넣었다고 하면 이 구간에 산 거죠. 이 구간에. 그러면은 자, 횡보해서 상승장으로 넘어간다. 뭐였죠? 볼벤이 이렇게 가다가 볼벤이 위로 향하기 시작을 한다. 볼벤이 여기서 볼벤이 올라갔죠.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잖아요. 평상시에 보지 못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영망치형 윗골이 길게. 그러면 이 시점은 들어가야 될 시점이었던 거죠. 들어가야 될 시점. 근데 킬리마니는
여기다가 1, 2, 3, 4, 5, 6 아마 이 정도였을 것 같아요. 6일 전이라고 했으니까 6일 전 아마 이것도 샜나봐. 그러면은 6일 전이었으면은 4.25원인데 여기 구간에서 이온대에 뭐 2.5원에 샀으면 좋았겠지만은 4.25원도 상승장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여기서 자석이 끌어당기고 있다. 이 전제 조건 하에 얘는 스타트하고 있는 종목이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횡보장에서 볼벤이 위로 향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은 들어갈 시점이었다. 그 이후에 차트는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현재 2.5원이던 게 32원이 된 거예요. 40원 찍고 32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볼벤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런 시점, 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겠죠, 중간에. 그런데 이런 시점은 쫄 시점이 아니라니까요. 볼벤 상단을 태우고 있으니까. 볼벤 중간으로 내려왔다. 쫄아야죠. 판단해야죠. 여기서 이제 판단해야 될 시점이었죠. 과연 이들이 털고 나갔을까? 털고 나갔을까? 제 생각에는 여전히 아닐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가 지금 이걸로만 비교한다면 많이 나왔지만은 제가 볼 때는 더 터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테스트했던 거래량들이 여러 개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거래량을 딱 명시를 할 수는 없어요. 계속 보다 보면은 느낌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이렇게 떨어졌다 해도 저는 RSI가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아직까지 관찰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매매법을 쓰든지 일부러 현금화를 하든지 그건 이제 판단을 해야죠. 그런데 떨어지는 거 자체도 딱 하루였어요. 하루 왔다가 갔어. 하루 종일 간 것도 아니고 잠시 왔다 간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다시 찾기가 힘들어요. 이게 빠져나가면은 커뮤니티 이 글들이 뭐 조금 이제 힘든 게 뭐 빠져나가면 다시 위에부터 쭉 내려야 돼. 검색을 못 하겠어요. 조금 어렵고 좀 투자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은 제가 멤버십에 때만 계속 글을 올렸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올리면 구독자가 아닌데도 와서 악플 달고 가고 좀 안 좋은 댓글들은 대부분 제가 처음 본 아이디로 달거든요. 그런 계정으로 다는데 제 멘탈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대부분 글들은 이제 멤버십에다가 조금 이제 많이 올렸어요. 금액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 상승장에 돈을 벌려고 하면은 이걸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컵 앤드 핸들, 컵 위드 핸들이라고도 하고요. 컵 만들고 여기서 조정받고 여기서 조정받고 여기 올라갈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매수 타이밍. 여기에 커다란 자석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옆집 똥개가 찍어도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 언제 올라갈 거냐 이거지. 이런 부분이 매수 타이밍인 거예요. 저항을 뚫고 올라갔을 때 컵 만들고 핸들 만들 때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컵을 무시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컵을 무시하세요. 자, 지금 시기에 자발트 바로 펌핑할 것을 찾는다고 하면은 컵 핸들 차트에서 컵 모양 무시하고 그냥 핸들만 그리고 돌파하는 것을 골라도 됩니다. 컵에서 핸들, 컵 다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핸들만 보고 손잡이만 완성했으면 그냥 들어가라. 단지 볼벤 중간선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비트 조정 시기에도 힘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축적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볼벤 중간선에서 계속적으로 이 아래로 안 떨어지고 위에서 놀아주는 것 중에서 핸들 만들고 돌파하면은 여기서 2배, 3배는 쉽게 간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 전부 다 이래요. 돌파 10원이었죠. 10원 32원 3배 간 거예요. 볼벤 중간 위에서 놀았다. 힘이 있는 겁니다. 물론 밑에 떨어진 애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또 보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 것도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나중에 보트레딩이나 아니면 선수들이 그림 그릴 때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자, 남들이 다 보는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요. 봇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주로. 그래서 여하튼 손잡이만 만들고 올라간다. 볼벤 중간에 있다. 그러면 올라간다. 10원 있던 게 32원까지 이런 형태로 이제 올라가는 거고. 자, 앞으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다. 힘이 남아있다. 그런 친구들은
또 만들었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거래량 RSI가 50 이하로 안 떨어졌으니까. 자, 위험천만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제가 자,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것만 보여드리는 거지, 제가 투자 판단할 때는 나머지도 많이 봐요. 사실은 켜놓는 것은 딱 이것만 켜놔요. 업비트에서는 딱 이것만 켜놓습니다. 많은 거 안 켜놔요. 또 너무 맹목적으로 이제 믿지는 마시고요, 제발. 자, 이 정도만 할까요? 자, 또 시간이 오래 가면은 제가 원하는 취지대로 못 가니까 딱 이 정도만 이제 거기 뭐 하도록 하고, 또 이런 방송 스타일을 댓글을 보고 좀 판단을 할게요. 판단을 하고 좀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이런 방송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컵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컵 없는 거, 우리가 이제 상승할 때 N자형 상승이라고 하잖아요. 상승을 하려면은 이만큼 상승했다가 조정 왔다가 그리고 다음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데 뚫었을 때 그 전 저항을 뚫고 또 가는 거예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형태가 되는 거죠. 뭐 이 비율 이런 거 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뚫는 거, 여기 뚫는 거 중요한 이제 포인트들이 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들이. 그리고 컵 위드 핸들, 컵 위드 핸들, 뭐 엔드 핸들이라고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저항들을 여기서 돌파를 하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은 아예 컵도 무시해 버리자. 컵도 무시하고 핸들만 돌파해도 아까 N자형 상승 이런 느낌하고 똑같잖아요. 사실은 단지 힘이 있느냐 없느냐, 볼벤 중간 라인 보자. 볼벤 중간 라인. 단지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연속해서 터졌다, 그러면은 세력들이 팔고 떠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단계는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전제 조건 자체는 거대한 자석이 위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일반화해서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거다. 자석의 힘은 뭐다? 비트코인의 상승 방향성 이 친구가 잡아주는 겁니다. 아니면은 횡보 힘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멤버십 분들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의 차트 이해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차트를 공부를 했고 기본적인 차트 기능을 상당수 사용할 줄 안다. 20%입니다. 이분들은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제가 분석한 차트에 대해서 태클을 거셔도 되고요. 자, 차트를 잘 모르지만 볼린저 밴드와 RSI 정도는 가격 볼 때 같이 볼 수 있다. 52% 정도 됩니다. 뭐 저랑 또입니다. 네, 저한테 태클을 거셔도 되고요. 차트를 이용해서 그냥 가격의 오름과 내림만을 볼 수 있다. 27%입니다. 이분들한테 잠시 잔소리 하나 하자면은,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차트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서 난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은 그냥 이것은 똑같은 그림 찾기예요. 그냥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 조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것을 보지 않는다? 공부하지 않는다? 대충 듣고 에헤 이렇게 끝내버린다? 정말 실망할 겁니다. 정말 실망할 거예요. 다음에 제가 이런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이 27%가 최소한 볼린저 밴드는 내가 알아, 이건 뭔지 알아, 킬리마니가 알려줬어, 이 정도로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코인판에서 차트라는 것은 우리가 추세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추세를 막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은 이 문제만 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지 알면은 제가 알려드린 차트는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그림 찾기예요. 같은 그림 찾기. 이것만 할 줄 알면은 잡코인에서 돈 먹기 쉬워요. 왜냐하면은 잡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플레이어들이 비슷해요. 하나가 움직이면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또 움직이네? 이거 놓쳤어. 그러면 다음 거 기다리면 돼요. 다음 거 타면 돼요. 성향이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향이 같은 거. 잡코인은 올랐는데 왜 가지도 않은 메이저 알트 쪽에 다 집중을 해놓고 잡코인은 가는데 왜 얘가 안 가? 성향이 틀리니까. 성향이
메이저 알트 중에 안 간 게 있어. 그러면 성향이 같은 애들은 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그림, 같은 성향을 빨리빨리 구별을 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3주 전에, 거의 한 달 전에 가격이 조정이 왔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힘이 있는 코인의 성향끼리 전부 다 나누는 건 제일 먼저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가드 단계라서 여러분한테 공개는 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공개할 만큼 제가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정이 왔을 때 힘이 있는 애들은 어떤 거냐, 나머지 다 하나씩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은. 자, 이번 조정에서 볼벤 하단의 자리를 잡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냐, 볼벤 상단에서 일정한 파동을 그리지는 못했지만은 조정 시에 중간 라인에 걸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자, 이런 것들은 일단 세력이 있다고 보자. 이렇게 비슷한 종목들을, 그림을 일정하게 그리는 종목들을 전부 다 한 그룹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긴 경우, 그리고 안 간 애들, 아직 출발하지 못한 애들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차트가 짧아서 확인이 불가한 애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 혹시라도 내가 놓쳤다 생각하면은, 금액이 너무 비싸서 들어갈 마인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것들을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차트를 볼지 알아야 된다? 나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얘랑 같은 그림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찾을 수 있잖아요. 얘랑 같은 그림이 이거 아닌가요? 얘랑 같은 그림이 이거 아닌가요? 얘랑 같은 그림이 이거 아닌가요? 얘랑 같은 그림은 이겁니다. 풀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그림 찾기 할 수 있잖아요. 그 그림 찾기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는 위에서 큰 자석이 끌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차트 분석하기가 쉬운 단계들이 없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알트코인이 굉장히 많은데 이 안에서 제가 어떤 법칙을 잡아갖고 이것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들을 기준에 이제 합당한 것들을 몇 개는 이제 그룹화를 하고, 또 예외인 것들을 또 이것은 킬리마니가 이야기한 거하고 안 맞네, 그럼 또 예외로 하고, 이것은 본인의 노력입니다. 절대 수많은 알트코인들을 뭐 메이저 알트든 자바알트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의 규칙 안에 집어넣는다,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꾸준히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은 그게 보입니다. 어떤 게 힘이 남은 친구고 어떤 게 힘이 없는 친구인 거고, 그리고 뭔가 내가 잘못 대응을 했다고 하면은 매매법으로 다 승부를 볼 수 있는 거고, 그 매매법이 나오기 위해서는 자금 자체가 장기 자금과 단기 자금, 현금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한 나름의 전략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주말에 한 3시간 정도 방송을 찍었다가 너무 헛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것은 올리지 않았어요. 편집 자체도 하지 않았고, 자꾸 과거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자꾸 증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제가 이런 방송 자체를 조금 싫어하는 이유 자체는, 오늘은 맞는 이야기가 내일은 틀리고, 오늘 틀린 이야기가 내일 맞고 그러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추세 전환이라는 것 자체는 완전히 큰 파도다 보니까 한순간만 여러분하고의 약간의 갈등, 그것을 이제 겪으면 이제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이제 심리 부담을 안으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갈등 자체가 수없습니다. 수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겠지만은 분명히 99마리의 양들은 올바른 길로 갈지 모르겠지만은 한 마리는 잘못 해석을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굳이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양아치가 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양아치가 되기가 싫은 거예요. 괜히 내가 사놓은 종목에 대해서 자꾸 좋은 관점, 물론 거짓말은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종목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이제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제가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가격들이 많이 요동치는 이런 순간에 뭐 차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이제 조심스럽습니다. 뭐 여하튼 여러분의 댓글들을 좀 보고 나서 이런 방송 자체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보고 앞으로 방송의 방향을 조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업비트에서 차트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업비트 오셔서 지표 누르세요. 거기에서 볼린저 밴드라고 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그러면은 여기 퍼센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볼린저 밴드입니다. 그대로 클릭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설정 끝났죠. 그리고 다시 지표에서 거래량이라고 칩니다. 거래량. 그래서 거래량 클릭 하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시 지표에서 RSI라고 칩니다. 상대 강도 지수 클릭. 그러면 이렇게 그림 나옵니다. 자, 볼린저 밴드에서 이 가운데 선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중심선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중심선. 일반적으로는 이동평균선의 21선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리고 상단을 이렇게 이루는 선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를 상한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 상단을 태우고 올라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이 상단을 태웠을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랫단을 하한선이라고 합니다. 하한선. 뭐 대충 이름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게 2017년 상승장인데 보면은 21선, 그러니까 볼벤 중심선은 이렇게 타고 올라갑니다. 이 위에서 놀잖아요. 이 위에서. 그리고 여기 터치하러 내려왔잖아. 이때는 쫄아야죠. 여기서부터 또 내려왔네. 쫄아야죠. 그런데 볼벤 자체가 작다. 작다. 그러면 쫄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볼벤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 엄청나게 이렇게 커졌을 때는 이제 쫄아야죠. 왜냐하면 중간까지 내려오는 것도 안전하다면서요. 근데 여기 폭이 너무 심하잖아요. 위험률이 커지잖아요. 위험률이. 이렇게 좁았을 때는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위험률이 낮으니까 괜찮은 거고요. 전혀 어려운 거 없죠. 자, 이렇게 설정해 놓고 눈에 조금만 익혀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만약에 차트를 계속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계속 이거 가지고만 이야기할 거예요. 볼린저 밴드, 거래량, 그리고 RSI 정도.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